모두가 역전패를 당할 것이라 생각했다.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지만 세트 스코어 3대 3이 돼버렸고 마지막 매치 포인트도 일본 선수가 1점만 내면 신유빈은 다 이긴 경기를 내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바로 그 순간 신유빈이 보여준 딱 한 동작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탁구 팬들은 다 이긴 경기를 막판 매치 포인트에 몰리는 모습을 보고 TV를 그냥 꺼버렸다고 말하면서 너무 속이 상했다. 3세트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모두 따내고 이제 마지막 세트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내리 3세트를 내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탁구 전문가들 역시 신유빈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지만 9대 10이 된 상태에서 보여준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미친 경기력은 이번 올림픽 탁구 경기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프랑스 올림픽에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의 간판 스타 삐아기 신유빈이 한국 여자 탁구 역사상 20년 만에 여자 단식 4강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탁구 단식에 출전한 신유빈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8강까지 무난하게 올라갔고 8강에서 만난 일본의 히라노 미우에게도 3세트를 내리 이길 때까지만 해도 신유빈이 무난하게 4강에 안착할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3세트가 끝난 뒤 갑자기 히라노 미우는 옷이 젖었다는 핑계를 대고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 신유빈은 경기 흐름을 잃어버리면서 히라노 미우에게 내리 3세트를 내주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탁구 팬들은 저게 무슨 이상한 꼼수냐. 경기를 하는 도중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옷이 땀에 젖었다는 이유로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흐름을 완전히 깨는 저런 행태를 왜 심판진이 수용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탁구 전문가들은 탁구 경기 규정상 옷이 땀에 젖을 경우 옷을 갈아입고 나올 수 있도록 심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심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수용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어 반칙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규정은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 옷이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옷을 경기 중에 갈아입을 이유가 없다. 참 이상한 규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경기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4세트 역시 엎치락 뒤치락을 하다가 9대 9가 되었고 여기서 먼저 2점을 따는 선수가 이날 경기의 승자가 되는 지점에 오자 경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국내 탁구 팬은 우라통이 치밀면서도 신유빈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탁구 팬들은 히라노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서 있는데 빈 공간으로 그냥 서브를 넣으면 되는데 신유빈은 왜 저렇게 공을 이상하고 어렵게 넘기느냐고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답답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히라노가 바보가 아닌 이상해 공간을 비워놓고 저렇게 서 있는 이유가 있고 신유빈이 그곳으로 서브를 강하게 넣지 않는 이유도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탁구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히라노는 오른손잡이라서 공이 이곳으로 오면 강한 스패싱으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브를 넣을 때 상대가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이쪽으로 공을 주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길게 줘서 상대가 스패싱을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 공이 신유빈에게 넘어오면 신유빈은 바로 스패싱을 할 생각으로 상대의 공격을 봉쇄하는 서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라노는 신유빈이 자신이 공격을 못하도록 서브를 넣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공을 받아 넘길 때 신유빈 역시 자신에게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신유빈의 백핸드 쪽으로 공을 주거나 아니면 짧게 주거나 해서 자신에게 공이 평범하게 넘어오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스패싱을 때려 득점을 올리려고 한다. 이때 누가 더 과감하게 공격을 하려고 파핸드 포지션으로 전환해서 공격을 하느냐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유빈은 히라노의 예상을 깨고 중앙에서 약간 애매한 위치로 서브를 넣는데 히라노는 서브가 어렵게 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파핸드 쪽으로 오자 타이밍을 빼앗기며 공격을 못하게 되자 신유빈의 백핸드 쪽 깊숙한 곳으로 공을 보내 신유빈이 공격을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신유빈은 어려운 자세로 반대로 넘기지만 이것이 히라노가 공격을 하려고 비워둔 공간으로 오게 되고 그대로 강스 패싱을 구석으로 때려 넣어 1점을 가져가면서 9대 10으로 신유빈은 위기에 몰립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탁구는 매치 포인트에서 양 선수가 동점인 경우 듀스라는 점수제를 운영하는데 10대 10에서는 2점 이상의 점수차를 벌려야 승부가 갈린다. 쉽게 말해 10대 12가 되어야 경기가 끝나는데 11대 12, 12대 13이 되면 2점 차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경기를 해야 한다. 지켜보는 팬들이나 경기를 하는 선수가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유빈은 이번 서브에서도 거의 정중앙으로 방향을 잡고 이것을 히라노는 백핸드로 짧은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것이 네트에 맞으면서 공이 넘어가질 못합니다. 많은 탁구 팬들은 저 쉬운 공을 왜 못 넘기는 거냐고 말하면서 히라노가 잘 치는 게 맞느냐며 고개를 갸웃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탁구공의 무게는 2.7g으로 매우 가벼운 물체다. 서브를 넣는 것이 대충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탁구공의 회전을 강하게 넣느냐, 적게 넣느냐, 오른쪽으로 넣느냐, 왼쪽으로 넣느냐, 속임수와 회전의 수가 워낙 많고 공이 오는 강도와 방향까지 더해지면 서브를 잘 넣는 상대의 공이 자신의 앞에서 천변만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때 순발력 있게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라노가 드라이브를 짧게 걸었지만 생각보다 신유빈이 공의 회전이 많이 걸어 넘겼기 때문에 그 회전을 이길 만한 더 강한 회전을 못 걸어 네트를 넘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숨막히는 랠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유빈은 패배의 위기를 넘어 결국 승기를 잡는 데 성공하고 마지막 히라노의 타구가 네트를 맞고 아웃돼 버리면서 13대 11로 세트 스코어 4대 3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탁구 관계자들은 저 상황에서 쫓기는 것은 신유빈이라고 말하면서 3대 0으로 이기는 세트 스코어가 3대 3이 되고 마지막 매치 포인트까지 몰린 상황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역전당하며 뒤쫓아오는 선수에게 경기를 내주게 된다. 이렇게 스포츠에서 경기 흐름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탁구는 아주 예민한 경기이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경기 승부에 작용한다고 말하면서 신유빈이 저 위기를 넘겼다는 것은 멘탈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에 진 히라노 미우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유빈에게 져서 분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신유빈은 서브가 세계 최정상급이다. 서브의 회전도 좋지만 속임 동작이 일정해서 어디로 공이 올지 알 수가 없다. 흐름을 끊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나와 최선을 다했지만 실력에서 밀리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밀렸다. 경기 마지막에 단 1점만 내면 됐지만 신유빈의 눈빛을 보니 그녀는 자신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 그녀를 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단 1점을 따지 못해 져서 너무 분하다라고 울먹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